록히드 마틴 뼈저린 후에 할 말 잃었다. KF-21 세계 최대 900대 생산 규모, 미 F-35 뛰어넘는 속도 난리난 반.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방위사업청이 25일 KF-21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 형전투기 독자 개발을 천명한 이후 2015년 체계 개발을 시작한 뒤 9년 만에 양산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계약은 KF-21 총 20대와 기술 교범과 교육 등 후속 군수 지원을 포함해 1조 9,600억 원 규모다. 한국 형전투기 체계 개발 사업은 공군의 장기 운영 전투기 F-4, F-5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운용 개념에 부합되는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체계 개발에 착수했다. 총 개발 기간은 10년 6개월로 2026년 체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2026년 말부터 양산기 납품을 시작해 공군에 전력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80%의 개발이 진행된 KF-21은 최초 시험 평가를 통해 항공기의 우수한 성능과 안정성을 입증하고 이번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7월시 제1호기 초도 비행을 시작으로 시험 비행에 본격 착수했고 올해 3월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해 원거리 작전 능력도 검증했다. 공대공 미티어 유도 발사 성공과 항공기 고도, 속도, 기동성 등 임무 영역을 확장하며 전투기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최초 시험 평가를 통해 지난해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고 올해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초 양산 승인을 받았다. 강구영 K 사장은 KF-21 체계 개발 사업은 많은 도전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군, 방사청, 개발업체 등 관련 기관들의 탄탄한 협력이 있었기에 양산까지 안정적으로 올 수 있었다며 항공우주산업 불모지 대한민국에서 일궈낸 역사적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KF-21은 진정한 자주국방의 상징물로 대한민국 항공전력 강화와 첨단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KA는 양산 계약을 앞두고 올해 초부터 협력업체 부품 공급망 점검과 생산설비 구축, 치공구 확보 등 치밀하게 양산을 준비했다. KF-21 개발에는 약 600여 개 국내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산화율 65%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KA는 T-50과 수리온의 경우 납품이 진행되면서 국산화율이 점차 향상됐듯이 KF-21 양산으로 국내 항공산업 생태계가 강화되면서 국산화율이 증대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과 산업파급 효과를 기반으로 항공산업이 국가 주력 미래산업으로 자리잡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체계종합업체인 KA와 맺은 양산계약 체결과 함께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하나시스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이날 방사청과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시스템은 1,100여억 원 규모의 KF-21 에이스 레이더 20대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에세 레이더는 공중과 지상 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최첨단 레이더로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과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장비로 꼽힌다. 기존 전투기에 장착했던 기계식 레이더보다 더 넓은 영역을 탐지하고 공중과 지상의 다중 표적과 동시 교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난 2015년 미국이 전투기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이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하나시스템과 개발에 착수한 지 4년 만인 2020년시 제1호기를 성공적으로 출고하며 국내 기술로 알사 레이더를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후 국내외에서 약 200소티 이상 비행시험을 통해 항공기용 알사 레이더 성능을 입증했고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 박혁 하나시스템 감시정찰부문 사업대표는
하나시스템은 항공기용 알스 레이더를 개발 공급하고 수출까지 성사시킨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며 미들급 전투기부터 경전투기급, 그보다 더 작은 무인기까지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항공기용 알스 레이더 전력화 실적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방사청과 5,562억 원 규모의 KF-21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KF-21에 탑재되는 F414 엔진 40여 대와 예비 모듈 등을 납품하고 엔진 정비 교범과 현장 기술 지원 등 후속 군수 지원도 수행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공군 F-4 전투기를 시작으로 KF-5, KF-16, F-15K, T-50 등 우리 군 전투기 엔진을 해외 면허 생산 방식으로 공급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대한민국 유일의 항공엔진 전문 기업이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완벽한 품질이 엔진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자국 국방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독자 항공엔진 개발에도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단독군 핵심훈련 계엄 직격탄 42건 줄 취소. 안보 비상 12.3 비상계엄 사태, 직격탄을 맞은 군의 대북 대비태세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주요 수뇌부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비상 상황에서 군사훈련도 계엄 여파로 잇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대북 군사대 비태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계엄 사태로 인한 훈련 공백이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군 당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에서 4일 각 군에서 실시 중이었거나 계획했던 훈련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상황을 이유로 취소된 직후 아직 재개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훈련이 42개에 달한다. 특전사를 비롯해 계엄에 투입됐던 부대는 물론 전방 지역 부대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군사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부대들도 계엄 사태 여파로 기존에 계획했던 훈련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특전사예야 707 특임단은 4일 전술훈련 평가와 중부해경 특공대와의 합동훈련, 폭발물 처리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취소됐다. 제10 수여단 예하 부대가 지난 2에서 5일 제주도 훈련장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한미 연합 동참훈련도 계엄 사태 직후인 4일에 취소됐다. 제30 수여단 소속 부대도 지난 2에서 13일 한미 연합 동참훈련을 하기로 했으나 4일 취소됐다. 제71공 수여단 예하 부대가 실시하기로 했던 해상훈련, 사격훈련 등도 취소되거나 기존 일정보다 늦어진 시점에 이루어졌다. 휴전선과 가까운 전방부대 훈련도 계엄 사태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육군 1포병여단은 4일 한미 다연장 로켓, 바르스, 사격훈련을 하기로 했으나 계엄 상황으로 취소됐다. 25사단 전차대대의 전차포 사격훈련도 같은 날 예정되어 있었으나 계엄 상황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공군도 K-1 전선통제용 항공기에 공대공 실사격 훈련을 하기로 계획했으나 계엄 상황에 따른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이유로 훈련 시점을 다음 달로 미뤘다. 안 의원은 위헌 위법한 계엄으로 주요 군사훈련이 줄줄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특히 한미 연합훈련과 특전사, 수방사, 전방부대의 훈련 취소는
한 미동맹과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3중 대장 진급식의 대장 4명 불참, 부패 연루돼 낙마설 돌아. 중국 군부 내 숙청 바람이 거세게 일면서 장성들의 공개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상장, 대장, 진급식의 현역 대장 4명이 이례적으로 불참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 발생한 로켓군 부패 스캔들 여파로 전 현직 국방부장과 로켓군 사령관 등 지금까지 수십 명의 장성이 낙마한 가운데 이날 불참한 장성들의 부패 연루 가능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시 주석은 천우희, 진의 60일, 공군 중장에게 육군 상장 계급장을 수여하고 육군 정치위원에 임명했다. 천 상장은 지난 4월 군 개편으로 신설된 우주부대 초대 정치위원에서 8개월 만에 육군으로 군종을 바꿨다.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정치위원은 부대의 당서기로 당무와 조직 인사를 담당하는 사실상의 1인자다. 그런데 이날 진급식의 친수퉁, 진수동 60일, 전임 육군 정치위원, 리차오밍, 리교명 63, 육군 사령관, 위안화즈, 원화지 63, 해군 정치위원, 왕춘닝, 왕춘영 60일, 무장경찰부대 사령관 등 대장 4명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친수퉁 전 위원은 지난 9월 낙마설이 나돌았는데 이번에 퇴출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위안화즈 위원도 지난 10월 말 중앙당교에서 열린 장관급 세미나에 불참하면서 신변 이상설이 불거졌었다. 육군을 지휘하는 리차오밍 사령관이 육군 정치위원회 진급식에 불참한 것도 이례적이다. 리차오밍은 1960년대생 중 가장 먼저 상장 계급, 2019년 북부전 구사령관을 달며 약진했으나 이번에 퇴출 위기에 몰렸다. 2020년 12월 상장에 진급한 왕춘닝 사령관도 지난달 전국 공안기관 화상회의에도 불참했었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중국군 서열 5위인 묘화 69, 중앙군사위 위원 겸 정치공작부 주임이 기율위반 혐의로 직무가 정지됐다. 둥진, 동군 63, 국방부장 역시 지난달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 가 부패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날 진급식에 참석하면서 건재를 과시했다. 이날 단상에는 2022년 7명으로 출범한 20기 중앙군사위원회 중 리상푸 전 국방부장과 묘화가 낙마하면서 5명만 자리를 지켰다. 불참한 친수퉁과 위안화즈는 낙마한 묘화의 오랜 부하였다. 묘화는 시진핑 주석이 과거 근무했던 푸젠성의 제31집단군 출신으로 그동안 군내시 주석 직계로 분류돼 왔다. 한편 최근 중국 군부에선 1인자의 독단을 견제하며 집단 지도 체제를 옹호하는 주장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 9일 중부정부의 공식 위책 계정인 중부오각은 집단 지도, 민주집중, 개별혼양, 회의 결정기라는 당헌법 규정이 적힌 사진을 공개했다. 같은 날 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집단 지도를 솔선해 견제하라는 평론을 싣고 위원회 서기와 위원 사이의 관계는 소수가 다수에게 복종하는 관계이지 분대장과 사병 사이의 상하 관계와 다르다고 강조했다.